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습니다. 어제도 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대로 강한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주들이 있을 때는 전체 시장 볼륨은 작더라도 그런대로 괜찮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올랐던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주춤하면서 나머지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지표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1.7%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오른 셈입니다. 2441포인트. 코스닥은 그보다 훨씬 더 강했죠. 2.7%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7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705포인트인데요. 코스닥이 2% 넘게 이렇게 상승한 거는 아주 모처럼 몇 달 만에 처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또 그런 대로 시장을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지표들이 조금 호전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읽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인데요. 이 두 업종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했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이제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이쪽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집중됐거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아마 오늘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공매도 이런 것들 환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았나. 공매도는 이게 그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공매도 이런 것들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좋았다. 요게 이제 조금 이어진다고 그러면 수급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매수가 덤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오늘 거래소는 8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다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5조, 6조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오늘 한 2조 정도 거래대금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강세장 하면 한 15조 가량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도 한 10조는 넘어서는데 8조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전일 대비했을 때 또 연말 거래 대금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활기가 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도 7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한 10조 정도는 항상 거래가 되죠. 어느 정도 보통 시장에서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조, 연말에는 한 4조. 그러니까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다가 활기가 뚝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7조 8천억이 됐으니까 코스닥도 오늘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다. 시장에 어느 정도 힘이 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면은요. 이렇게 저항선 이렇게 그어 보면요.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상당히 긴 편이죠. 그래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까지 아주 힘있게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저항선을 뚫지는 못했지만 딱 저항선에 오늘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딪히는 그 양봉의 크기가 굉장히 길쭉하니 힘이 좀 실린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만 조금 이렇게 한 10조 넘게 좀 받쳐준다고 그러면 금년 연초 시장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직은 기대감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양봉이 길쭉하게 난 것은 그나마 상당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 흐름인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요. 오늘 그 용산 그 체포조들 투입이 됐었죠.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쪽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다시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끝 무렵에는 상당히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침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게 이렇게 끝나준 시장이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은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좀 연초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래소하고는 달리요. 또 코스닥 그래프는 조금 모양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봉을 따라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2.7% 올라주면서 거래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났죠. 또 하나 특징은 요 빨간 선, 요 21선 위로 일봉이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거래소하고는 조금 달리 코스닥 쪽 모양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쪽 코스닥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수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공매도 환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공매도 그동안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많이들 쳤죠. 그런 것들이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듯 이런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아마 환매수를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6,900억, 코스닥에서 2,200억. 모처럼 이렇게 강한 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그동안에 못 팔았던 것들 많이들 내다 팔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2,800억, 코스닥에서 1,400억. 기관들도 오늘은 거래소에서 3,1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끌이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아마 한 9천억 가량 판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놓으면요, 개인들은 팔고 나서 바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놓으면 이게 시장 안에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많이 팔아서 오히려 수급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좀 좋아진 거 아닌가, 매수 여력이 좀 커진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이 54조 2천억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요 며칠 이렇게 예탁금이 좀 늘었어요. 바닥이 아마 50조 정도 되니까요. 요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한 달 동안 한 4조 정도 돈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초에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탁금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4조라고 그래도 개인들 자금 4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아무래도 매매 회전율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요. 기관에 또는 외국인들이나 이쪽 그 자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굉장히 시장 영향력이 클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돈들이 좀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54조 지금 늘어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갈 사람들은 대충 다 나갔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용융자 금액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15조 8천억인데요. 많이 줄어들다가 한 2, 3조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인들 매수가 조금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수금 같은 경우는 8,700억이니까 좀 줄기는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125조 7천억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히 이렇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으로는 중장기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가 몰린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쪽으로는 꾸준히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었다. 그나마 상당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지금 요 보이는 그래프가 다우 그래프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0.36이니까 약간 마이너스인데요.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요 급등 추세가 최근에 한 달간 이렇게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프 모양이 좀 망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은 그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만 어쨌든 꼭지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날 이렇게 음봉이 그 뒤로는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죠. 요 길쭉한 음봉, 요게 우리가 의미를 좀 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뒤로 나는 자잘한 양봉, 음봉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요 길쭉한 음봉, 대거 매도가 이렇게 일어났던 요 음봉이 의미가 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쭉한 음봉이 나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마이너스 0.9%, 미국 시장 따라가고 있죠. 대만 플러스 0.3%. 그렇지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한 2, 3개월은요. 그래도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모양이 더 나아요. 독일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지수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4%인데요. 이렇게 연 3일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연달아 나고 있습니다. 약간 투매라고도 보여지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다시 이렇게 거꾸러지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이렇게 워낙 좋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요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생 홍콩 지수는 플러스 0.39입니다. 그래서 횡보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급등을 한 후로는 근한 3개월째 지금 재미가 없는 시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개별 종목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0.5% 안팎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한 0.3% 정도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시간 외에 미국 시장 이렇게 거래를 보거나 나스닥 선물을 보거나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줬어요. 이게 지금 판에 보이는 게 2차 전지 종목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종목들을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또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쌍끌이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를 해줬는데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0만 주, 에코프로 BM은 19만 주, 포스코 퓨처엠은 11만 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혀 쳐다보지도 않던 주식들인데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거는 제 짐작으로는요. 공매도 환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순매수도 물론 여기에 이제 같이 섞여 있겠지만 이쪽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외국인들, 기관들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2차 전지 주식들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은 공매도 환매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아직은 이 매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에는 조금 저하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에코프로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신 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1년 동안 빠졌는데요. 조금 길게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급등주 항상 그렇죠. 2차 전지 바람이 불어서 한 10배 이렇게 올랐다가 요게 한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보면 오르기 직전 그 가격 근처까지 이렇게 왔어요. 오른 것만큼 다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 바닥에서 샀다고 그러면 아직도 좀 이익이 났겠지만 대부분은 요 중간 위에 급등 국면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많이들 사서
근한 2년 동안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초기 국면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한 1년 이렇게 급등을 한 급등주들은 대체로 한 2, 3년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높게 산 이 물량들, 이런 그 악성 매물화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올라갈 때마다 그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물량들이 좀 소화되는 손바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한 1년 올랐으면 한 2,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 예전 급등주들 그래프 이렇게 주봉으로 눌러보시면 다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좀 급락을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 좋든 성장성이 좋든 재료가 크게 터졌든 한 10배 정도 오른 주식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한 3, 4년 정도 실적이 미리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손바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좀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걸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얼추 한 2년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팔 사람들은 대충 다 팔았다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환매수가 들어왔을 리는 없고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이렇게 계속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좀 기다려보고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 강하게 매수한 거는 환매수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주 대형주는 아니지만 중견 기업 정도에서 그래프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했던 그런 종목 몇 개, 제가 이제 다크호스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 다시 오늘 제가 반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 좀 괜찮았어요. 덴티움 먼저 이렇게 작년 연말부터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급에서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한 7만 주 정도니까요. 한 2, 3만 주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거래량으로서도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하락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대충 좀 팔고 수급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그런 종목 아닌가.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살짝 늘기는 했습니다. 눈에 띌 만큼은 아닌데요. 그래서 밑에 이제 거래량만 조금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믿고 들어가도 되는 종목 같다. 최근에 한 3일간 양봉이 나면서 한 10%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CS 윈드도 아주 큰 종목은 아니지만요. 시총이 한 1조 8천억 정도니까 중견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보조금도 받고 그러면서 실적 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IRA 법안 폐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3일 동안 좀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7만 2천 주, 기관이 한 10만 주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에서 한 3일간 매수 우위한 게 조금 눈에 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CS 윈드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7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단숨에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 한 2달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덴티움하고 비슷하게 CS 윈드도 요 추세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더구나 최근에 한 3일간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미미하지만 바닥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IRA 법안 관련해서는 미국 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그 공화당이 우세한 그런 주들이 대체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트럼프가 쉽게 IRA 법안을 전부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CS 윈드는 실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그 통계가 나온 거를 보면요. 보조금만 해서 한 1조 가량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CS 윈드가 상당히 이렇게 좋았다가 IRA 법안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토막 났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CJ 대한통운도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호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격 면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때다. 특히나 이제 신세계 그룹하고 알리하고 이제 합작회사 해가지고 쿠팡이나 네이버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근데 알리의 지금 CJ 대한통운이요, 알리 물동량 한 80%를 소화해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CJ 대한통운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CJ 대한통운도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CJ 대한통운 제가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낸 바가 있는데 그 뒤로 한 1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덴티움이나 CS 윈드하고 비슷하게요. 최근에 와서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바닥을 이렇게 단단하게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기업인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서 바닥을 조금 이렇게 다지는 모습이다. 이래서 CJ 대한통운도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비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2.2%니까 최근에 재미가 없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재미가 없을 때 더전비존은 그런 대로 또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전비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대세에 지장 없다. 아직까지는 수급 면에서 특히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면인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신용은 많이 털리고 있죠. 개인들 그런 어떤 급매물, 악성 매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은 좀 털리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 그래프로 봐도 시장 전체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이거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조정이 받고 있는데 대세에 지장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내년에 제사 인터넷 은행 요거 아마 윤곽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어제 로봇주들이 상한가 근방까지 갔었는데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한 10%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보다 조금 더 무겁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마이너스 2%면 어제 20%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매수세가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오늘 5.8% 마이너스인데요. 어제 20%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5%라고 그러면 굉장히 매수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내일 정도에 또 이렇게 좀 주춤하다고 그러면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JLK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보면 아주 예뻐요. 쓰리바닥 내면서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모양이 좋고요. 가격 면에서도 예전 발행 그 유상증자 발행가보다는 아직 밑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재미가 없었던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반등폭이 컸는데요. 다만 이제 이 수급으로 봤을 때 요 외국인들 기관 매수가 제 짐작으로는 공매도 환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동안에 많이 팔아놓은 것들을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 싶어서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물론 이 환매수라는 것도 더 빠질 것 같으면 안 들어오겠죠.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좀 인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좀 쫓아가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거가 많다. 지표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제 생각은 아직은 소테마들 어제 이제 로봇 관련주들 AI 의료용 이런 쪽 또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좀 순환매 쪽으로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시장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은 연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